틀린 그림 찾기. 처음 문제 나갑니다. 틀린 그림 찾기는 두 개의 그림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놀이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정답 알려줄게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틀린 그림 찾기는 두 장의 유사한 그림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색상, 모양, 크기, 위치 등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게임은 관찰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종종 제한 시간이 있거나 정해진 개수만큼 차이를 찾아야 하는 규칙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곧 이어서 정답 나갑니다. 틀린 그림 찾기는 집중력을 높이고 시각적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찾으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 알려줄게요.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관찰력과 세부사항을 보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숨은 다른 점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그림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정답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처음 문제 나갑니다. 틀린 그림 찾기는 집중력과 관찰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맞추셨나요? 정답 나갑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틀린 그림 찾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할 때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차이점을 찾는 과정은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 활동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거나 친구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정답 나갑니다. 두 그림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내는 이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시각적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틀린 그림 찾기는 두 개의 거의 동일한 그림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이 활동은 그림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집중력을 요구하고 관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재미있게 찾으셨나요? 마지막 정답 나갑니다. 수고했어요.
수탉과 강아지 보물찾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수탉 꼬꼬와 강아지 멍멍이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답니다. 꼬꼬는 똑똑하고 계획적인 반면 멍멍이는 덜렁대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꼬꼬는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어요. 낡고 구겨진 지도에는 큰 X표가 그려져 있었고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기 보물이 있다. 꼬꼬는 눈을 반짝이며 멍멍이에게 말했어요. 멍멍아, 우리 이 보물을 찾으러 가자. 멍멍이는 꼬꼬의 말을 듣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짖었어요. 좋아, 좋아. 보물이 뭐든 간에 맛있는 거면 최고야. 하지만 꼬꼬는 멍멍이의 덜렁거림이 걱정되었어요. 멍멍아, 이번엔 제발 조심 좀 하자. 보물을 찾으러 가는 길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렇게 둘은 보물찾기 모험을 떠났어요. 지도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윙잉. 멍멍이는 그 소리에 놀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꼬꼬야. 이거 벌 소리야? 우리 벌꿀 먹으러 가자. 아니야. 꼬꼬는 멍멍이의 꼬리를 잡으며 말했어요. 우린 벌을 건드리면 안 돼. 벌집을 건드렸다간 큰일 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멍멍이는 벌집을 툭 건드리고 말았고 벌떼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꼬꼬와 멍멍이는 다급히 도망쳤답니다. 그나마 멍멍이는 빠른 다리 덕분에 꼬꼬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어요. 멍멍아, 이번엔 정말 조심해. 꼬꼬가 엄격히 말했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 큰 강이 나타났어요. 지도를 보니 강을 건너야만 보물이 있는 동굴에 도착할 수 있었죠. 멍멍이는 강물을 보며 말했어요. 꼬꼬야, 우리 이 강 건너면 물고기 보물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멍멍아, 물고기 말고 보물부터 찾자. 그리고 어떻게 건널지 생각해보자고. 꼬꼬는 머리를 굴리며 주변을 살펴보다가 나무로 만든 튼튼한 통나무를 발견했어요. 둘은 통나무를 이용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하지만 멍멍이는 한눈을 팔다가 물고기를 보자마자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물고기. 맛있는 물고기. 결국 멍멍이는 물에서 헤엄치며 신나했지만 꼬꼬는 혼자 통나무를 밀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드디어 강을 건너고 동굴에 도착했어요. 동굴은 어둡고 으스스했지만 꼬꼬는 지도를 들고 침착하게 앞장섰어요. 멍멍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말했어요. 꼬꼬야, 보물 냄새가 나. 둘은 조심조심 동굴 깊숙이 들어가 큰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에는 반짝이는 금화와 보석들이 가득했죠. 멍멍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어요. 우와! 이 보물로 뼈다귀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꼬꼬는 보물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멍멍아, 우리가 협력해서 이런 큰 보물을 찾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하지만 멍멍이는 금화를 보며 말했다. 꼬꼬야, 혹시 이거 먹어도 돼? 반짝반짝하니 맛있어 보이는데? 꼬꼬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안 돼. 멍멍아, 이건 먹는 게 아니라 소중히 간직해야 해. 그렇게 둘은 보물을 챙겨 마을로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둘의 용감한 모험 이야기에 감탄하며 축제를 열어주었답니다. 물론 멍멍이는 축제에서 가장 큰 뼈다귀를 받았고 꼬꼬는 반짝이는 금화로 깃털 장식을 만들었어요. 둘은 이번 모험을 통해 서로 더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꼬꼬는 멍멍이의 덜렁대는 모습도 나름 귀엽다고 생각했고 멍멍이는 꼬꼬의 계획적인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엔 더 맛있는 보물을 찾으러 가자. 전설의 뱀과 소치기 소년. 언제가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부자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했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꽃처럼 예쁜 외동딸 하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부자는 딸을 손바닥 위의 보석처럼 소중히 여겼고 그의 아내 또한 딸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딸, 김소라는 아름답고 총명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래의 다른 소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서영이라고 소개하며 김소라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부자는 박서영이 예에 바르고 단정하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딸의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소녀는 금세 친해졌고 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 날 박서영은 김소라에게 자기 집에 놀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자는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허락했고 김소라는 친구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박서영은 말했다. 소라야, 이 길은 많이 울퉁불퉁해서 걷기 힘들 거야. 내가 널 업어줄게. 김소라는 박서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 귀가 먹먹해졌고 김소라는 정신을 차렸을 땐 이상한 곳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박서영은 사람이 아니라 흰뱀 요괴였던 것입니다. 김소라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김 부자는 딸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부자는 더욱 신중하고 용감한 3명을 불러 딸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최풍, 이순, 그리고 소를 치는 소년 정우였습니다. 김 부자는 3사람에게 말했어요. 소라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혼인시키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겠다. 3사람은 길을 떠나 수소문하며 수개월을 헤맸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몇 달 전 흰뱀이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3사람은 노인의 말을 듣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절벽 근처에서 큰 동굴을 발견한 3사람. 그들은 대장간에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동굴 입구에 꽂아두고 수탉을 대나무 바구니에 넣어 밧줄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수탉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안에서 흰 뱀이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꽂힌 칼에 머리가 베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갈 사람을 정해야 했습니다. 모두 위험을 두려워하며 망설였지만 소를 치는 소년 정우가 자진해서 동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에 몸을 실은 정우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죽어있는 흰뱀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김소라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김소라에게 자신이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말하며 김부자가 건네준 옥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소라는 정우를 보고 안도하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우에게 옥 팔찌 한쪽을 약혼의 증표로 건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동굴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는 한 번에 한 사람만 탈 수 있었기에 먼저 올라갈 사람을 정해야 했습니다. 김소라는 정우를 먼저 보내려 했지만 정우는 끝내 그녀를 설득해 먼저 올라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던 최풍과 이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소라를 끌어올린 뒤 대나무 바구니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정우를 동굴 안에 가둬 굶겨 죽이려 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소라는 두 사람이 전한 거짓말에 속아 정우가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정우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자신의 용맹과 지혜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우는 진실을 밝혔고 김소라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선택했습니다. 김부자 또한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 기뻐하며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이후 김소라와 정우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최풍과 이수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벌을 받아 쓸쓸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정의의 가치를 배웠습니다.